근데 이게 지금 코로나 방역으로요, 광화문을 그냥 재인산성을 쌓아놓고 난리를 치는 이 질병관리본부인지 뭔지 이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는 개판으로 지금 백신 박스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 상온에서 이렇게 노출시켜도 되는 건지, 전문가 연결해 봅니다. 이동우 경기도 의사협회 회장 연결했습니다. 여러분, 예. 안녕하세요, 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 오늘 오후에 나온 뉴스에 보니까요, 예. 저 백신 박스들이 막 보도블록, 내가 햇빛 쨍쨍 내리쬐는데 막 이렇게 방치해 놨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되죠. 네. 당연히 안 되죠. 네. 아니, 문재인 정권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정말 과거에 이런 정권이면 대통령부터 해가지고 정은경, 네, 정은경은 무슨 국민 무슨 완전히 방역도 방역 진실에 어긋난 방역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네, 이런 거에 대해서 정은경이가 책임을 지고 즉시 사퇴를 하고 네, 처벌을 받아야 되죠. 이런 유통업체가 어디 있습니까? 유통업체도 네. 상당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네. 정권하고 뭐 유착이 있는 거 아니냐? 아. 이게 전문 유통업체가 맞느냐? 네. 정말 전문 유통업체면 이런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지금 백신을 어떻게 상온에 어떻게 노출을 합니까? 아니, 이건 무슨 이거 하는 라면, 거죠. 라면 박스 배달하듯이 이렇게 노출을 시켜놨어요. 라면 박스도 그렇게 배달 안 하죠. 라면 박스도. 그러네. 예, 그러네. 예? 사람의 몸에 맞히는 백신을 어떻게 그렇게 공급을 합니까? 예. 정말 아이고.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백신이 이제는 누가 맞겠냐는 거예요. 국민들 중에서. 그러네요. 그런데 겁나서. 문제가 상온에 노출되는 그 백신을 맞을 사람은 자기 가족 같으면 맞히겠습니까? 문재인 뭐 가족이나 정은경 가족 같으면 그 백신 맞히겠어요? 예, 안 그 맞히겠죠. 백신은 다 폐기를 해야 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고 네. 재발 방지를 하고 그렇게 해야지. 네. 국가 백신 사업에 대해서 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게 다른 거를 아니고 말씀하셨다시피 백신을 옮기고 있는데 네. 라면 박스보다 못하게 무슨 상온에 무슨 보도블록 위에 그냥 그거는 안 되는 거죠. 그 백신이 뭡니까? 사람의 몸에 인체에 맞는 거잖아요. 네. 인체에 맞는 거. 우리가 상한 음식도 안 먹는단 말이죠. 예. 그럼 원래 정상적으로 유통을 하려면 어떻게 냉동이라든가 냉장 보관을 해야 되는 냉장 거죠. 보관. 냉장. 예. 예, 냉장으로 해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네. 각 의료기관에서도 보건소나 문재인 정부는 그 백신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다 감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냉장 보관이 매일 의료기관에서는 그 냉장고 백신을 보관하는 냉장고 온도를 적게 돼 있거든요. 규정상. 아,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렇죠. 매일 그 냉장고에 그 백신을 보관하는 그거는 앞에다가 매일 냉장고 온도가 정확하게 백신을 보호할 수 있는 온도가 되는지 네. 그렇게 철저하게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그 백신을 무슨 길바닥에다가 무슨 라면 박스도 아니고 네. 아니 사람 몸에 막는 백신을 이렇게 해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기가 막힌 게요. 네. 문재인 정권은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도 안 하고 무슨 뭐 괜찮다 과도한 우려하지 마라 이게 지금 국민들한테 할 말입니까 이게? 그러게요. 말이 안 되는 네. 얘기죠. 어떻게 사과를 해야 될 사람들이 과도한 우려하지 마라 이런 말 하면 안 되죠. 가령 네. 유통기한이 지난 주사가 있단 말이죠. 네. 우리 의사들 철저하게 처벌받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아, 의사들은 처벌받군요. 예. 의사들은 처벌받죠. 예. 의료법 위반으로. 그래서 유통기한 지난 주사를 맞으면 어떻게 되느냐. 예. 대부분은 안 죽어요. 유통기한 지났는 거 맞았다고 해서 죽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유통기한 지났는 주사를 환자에게 맞힌 후에 야 그거 안 죽는다. 과도하게 위험 느끼지 마라. 이딴 소리 해서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의사들은 처벌하는데, 자, 그러면 이 상온에 노출된 백신은 어떤 부작용이 있는 겁니까? 이제 물백신이 되는 거죠. 효과가 없어지는 거죠. 효과가 없어지지만 모든 백신은요. 네. 우리가 예방주사로 맞지만 네. 정상적인 백신도 사고가 납니다. 가끔씩 죽는 사람도 생기고 부작용이 있잖아요. 몸에 맞는 백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황당한 그런 백신 사고도 나는데 이게 변질이 일어난 백신은 더 백신 사고가 많겠죠. 네. 그다음에
그게 효과가 없는 거를 내 몸에 왜 아프게 주사 바늘을 찔러서 그런 물질을 내 몸에 누가 넣겠습니까? 그러게요. 다 리콜 해달라고. 자동차도 그러면 리콜 해달라 그래요. 아, 이 자동차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지. 이건 내 몸으로 들어가는 건데. 내 몸에 맞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정부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저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뭐 위험을 박능후가 뭐 과도하게 위험을 그런 말을 할 게 아니죠. 상한 음식 가지고 유통기한 지났는 과자 주면서 과도하게 걱정하지 마라. 안 죽을 가능성이 많다. 이런 소리 하면 안 되죠. 물론 물 백신 맞아서 안 죽고 넘어가겠죠. 그렇지만 물 백신이라는 게 예방에 효과도 없고 예방 효과 없어서 독감 걸려서 죽는 거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 백신 맞고? 그러네요. 네. 그렇잖아요. 예방에 효과가 없으면은 그거 믿고 독감을 안 걸리고 독감으로부터 보호받으려고 하고 특히 노인들은 독감 걸려서 1년에 2,900명씩 돌아가셔요. 네. 근데 그 효과 없는 백신을 놔서 그 독감 걸려서 피해보는 국민의 피해는 누가 책임지냐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정말 효과 없는 그 백신으로 또 부작용이 날 수도 있고 상한 백신으로 그거를 가지고 전량 리콜해야 되고 이런 사건에 대한 책임자인 정은경은 주무부서인 정은경은 100배 사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제대로 사죄도 안 하고 너무 뻔뻔한 것들이 난 기가 막혀요. 광우병은 뭐 단 한 명의 사망자 운운하면서 이러놓고는 독감은 1년에 2,900명이 사망하는데 이런 백신 맞고 독감 걸려서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러게요. 아까 방금 전에 유통업체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유통을 이렇게 하는 전문적이지 않은 업체 같은데 이거 선정 과정에 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선정 과정과 정권과의 유착 관계 이런 걸 철저히 밝혀야 됩니다. 정상적인 유통업체면 이런 일을 벌일 수가 없어요. 국가적인 사업인데. 그렇죠. 이게 한두 개도 아니고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누가 그렇게 운반합니까? 그런 운반하는 자체가 이게 비전문적인 업체로 생각이 되고 정말 이런 업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백신을 옮기면 기본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초짜들 제대로 못하는 데가 이런 사고를 치는 건데 이번 정권 들어서 마스크도 그런 의혹이 많았죠. 무슨 뭐 지호형이다 뭐다 해가지고 무슨 뭐 마스크도 무슨 독점 특혜 매점 매석하면서 국가가 독점 계약하면서 그 10원만 돼도 그 금액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특혜가. 이 백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거를 한 업체의 특정으로 이렇게 해서 이런 사고가 났으면 이 사고 경위에 대해서 진상 규명이 돼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이 문재인 정권 대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는 없어요. 진상 규명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진짜 많은 수량이 문제가 생긴 건지 어떻게 이거를 해결할 건지 책임지는 자세를 가질 건지 그다음에 이 업체 선정 과정에서는 책임이 없는지 이 업체는 정말 전문성이 있는 업체가 맞는지 정권 실세하고 유착 관계가 있는 업체는 아닌지 지금 언론들이 많이 안 까는 거 봐서는 그 좌파 쪽의 업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그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어떤 사고가 났으면 재발 방지를 위해서 다 밝혀야 되는데 이놈의 정권은 다른 거는 국민의 알 권리 그러면서 국민들의 건강의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왜 이러는지를 모르겠어요. 이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니 국민의 건강 이러면서 코로나로 뭡니까 광화문 광장만 때려잡고 제인산성 10월 3일 날 그거 어떻게 생각하셨어? 코로나로 그렇게 다 제인산성 싼 거 보고 기가 막혔는데 우리 의사의 입장으로서 어떻습니까? 그것도 기가 막히죠. 자, 방역 철저히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방역은 방역 원칙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코로나가 그러면 야외 광장에만 있습니까? 전철에 하루에 700만 명씩 타고 이번에 개천절 날 서울대공원 보셨잖아요. 인산이 2만 명이 운집했어요. 아니 사람이 밀집하는 게 위험하면 아니 드라이브 스루는 한 차에 2명 타도 위험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서울 광장에 2만 명, 3만 명이 밀집을 하고 제주도 공항은 30만 명 이상 하루에 4만 명 이상 터져 나갔다고 하거든요. 아니 사람 모이는 건 똑같은데 왜 방역을 가지고 상식에 어긋난 그 말에 대해서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야외가 안전하거든요. 이번에 프랑스에서 프랑스 한번 검색을 해보십시오. 네이버나 다음에서 이번에 프랑스에서 조치를 했는데 프랑스에서 야외 집회는 허용을 하면서 코로나 위험 때문에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달리 과학적인 나라예요. 그래서 실내 밀폐된
술집과 카페는 다 영업 정지시켰습니다. 아, 광우병 그 코로나 위험에 따라서. 네. 그런데 야외 집회는 다 지금 허용을 하고 있어요. 아, 그게 왜? 정상적이죠, 야외 집회는 그게. 안전하니까. 그러니까 야외 집 위험도에 따져서 거기는 프랑스는 백화점도 영업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밀폐된 곳에서. 예.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밀폐된 실내가 위험한데 밀폐된 실내에서는 사람들의 집합을 허용하고 아니 야외 탁 터진 야외에서는 바이러스가 농축될 수도 없어서 네. 밀폐된 곳보다는 훨씬 안전한데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정말 상식에 반한 정말 상식에 반한 일이죠. 그러게요. 아이고. 교회에 대한 얘기도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네네, 교회도 말씀하세요. 문재인 정부의 방역 원칙이 뭐냐 하면요. 마스크를 착용했을 때는 확진자하고 같이 있어도 아무 위험이 없다는 게 문재인 정권의 방역 원칙입니다. 지금. 네. 그래서 백화점이나 지하철에서 확진자 나왔을 때 전부 어떻게 넘어가냐 하면은 백화점에서 27차례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네. 그거를 직원들한테도 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고객들이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안전하다 이 네. 말을 하거든요. 네. 오페라의 유령도 그 배우가 3시간 동안 막 떠들었지만 마스크를 벗고 떠들었지만 그것을 그 관객들이 3시간 동안 노출됐는데도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검사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위험이 없다, 전파 위험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네. 문재인 정부의 방침은 마스크를 쓰면은 확진자하고 밀접 접촉을 해도 검사할 필요도 없고 격리할 필요도 없고 아무런 코로나 위험이 없다고 말하는 게 문재인 정권의 방역 원칙인데 예. 그러면 교회에서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거는 확진자가 설마 교회에서 발생하더라도 방역상 아무런 위험이 없는 건데 왜 예배를 금지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네. 교회에서 다 마스크 썼는데.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네. 마스크를 쓴 경우에는 방역 위험이 없다고 그렇게 분류하고 있어요, 지금. 아.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방역 원칙에 맞게 마스크를 안 쓴 거를 처벌해야지. 네.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는 것을 막는 것은 과학에 반하는 정치 방역인 거죠.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 코미디가 많습니다. 그러네요. 아유, 이제 기막힌 거, 조만간 스튜디오에서 좀 낱낱하게 좀 자세하게 좀 다뤄야 되겠습니다. 예, 그거 책임져야 됩니다. 네네. 책임자 처벌이 있어야 되고요. 정은경이가 책임져야죠. 가장 심각한 것은 그게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많은데 효과 없는 백신 맞고 독감 걸려서 죽으면 누가 책임질 거냐는 거예요. 네, 정은경이 책임져야죠. 문재인도 그러니까 책임져야죠. 지금 아무도 책임 안 지잖아요. 네. 사과도 안 하고요. 아,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조만간 스튜디오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동호 경기도 의사협회장이었는데, 아이고, 참, 아까 그 사진 보고 섬찟했어요. 백신 맞은 분들 굉장히 불안하겠는데요. 저는 아직 안 맞았는데, 이게 안 맞길 다행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면, 이게 뭔 나라입니까, 이게? 백신 맞아야죠. 근데, 이러니까 겁나서 맞겠어요, 이게? 이거 책임자 사과도 없고 처벌도 없고 이러고선 방역 잘한다고 K방역 어쩌고 저쩌고 주접들 떨고 참 기가 막힌 나라입니다. 네. 정은경 사퇴해야 될 걸로 책임지십시오. 네. 우리 건강도 참 걱정인데요. 지킵시다, 우리가. 네, 마치겠습니다.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의 일생과 그의 철학. 제가 이승만 책에 대해서는 몇 권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요거는 굉장히 뭐랄까 재밌어요. 슉슉슉 넘어갑니다. 이게 좀 꽤 두꺼운데 2시간 걸렸나? 한 번에 쭉 다 읽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쉽고 유익하고 흥미진진하고요. 무슨 스릴러 소설 보는 거 이런 거보다 더 재밌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이 저자가 박원철 목사인데요. 목사님이 이승만 기도문을 읽고 눈물이 칙칙칙칙 나오더랍니다. 그래서 이거는 책을 써야 되겠다 하고 썼는데 이승만의 기도문도 여기 실려 있는데요. 진짜 저도 눈물이 줄줄줄 나오더라고요.
킹덤 북스에서 아주 야심차게 내놨는데, 저도 여기 이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추천사도 여기 썼는데 그 제 추천사도 요 안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선지자 이승만 대통령, 나라를 구하신 이승만 대통령, 특히 청소년 여러분들, 자식들, 손자들에게 꼭 이걸 선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 킹덤 북스, 여기 전화번호 나가고 있죠? 거기에 전화하면 주문이 됩니다. 정치인들도 이 책을 안 읽었더라고. 그러면서 무슨 우파 정치인이라고 뭉칩시다. 구독도 꾹꾹 눌러주십시오. 화이팅!